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장은 변동성 키우네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 플러스권으로 반전을 다시 이뤄내고 있습니다. 1포인트 정도의 상승권, 2포인트 가까이 좀 오르는 그 모습이고, 삼성전자가 지금 중심 잘 잡아주고 있고요. 화장품주들이 장초반에 급락 나오다가 지금 급등으로 다시 전환이 되면서 아모레퍼시픽도 2%가량 오르네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박진 차장과 함께하죠.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주시죠. 네, 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을 보신다라면 메르스 관련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기존에 좀 많이 빠졌던 쇼핑 관련주들이 갑자기 또 부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히려 뭐 홈쇼핑주들 같은 경우는 수혜 쪽으로 분류가 되면서 다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급락했던 여행 섹터, 화장품 섹터, 홈쇼핑 섹터, 백화점 섹터들 소폭의 좀 반등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오늘 현대차 아직도 좀 약세가 이어지면서 좀 부담을 갖는 모습이라서 자동차 섹터 전체적으로 좀 부담을 지울 수가 없는 모습이지만 하락 탄력도는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유가의 상승과 함께 화학 관련 섹터, 정유 섹터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증권주 섹터는 메르스 관련해서 금리나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강했었습니다. 오늘도 반등을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메르스 관련해서 급락했던 종목들이 오히려 조금 반등을 하고요. 메르스 관련주들로 급부상했던 종목들이 좀 매물이 나오는 그런 상반된 흐름이 오늘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종목들 살펴보죠. 지금 코스피가 상승 반전했으니까 이제 상승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증권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지수가 또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주는 또 상승하는 그 모습이 좀 유지가 됐었는데 5월달에 참 많이 내렸던 종목인데요. 이들 종목군들은 어떤 전략 주실까요? 네, 증권주가 조정이 깊었죠. 조정이 깊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구간대까지 왔었고요. 실적이 계속 개선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관심도가 다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메르스 관련해서 경기가 하향될 다시 우려감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커지면서 증권주 쪽이 수혜를 좀 예상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증권주들은 일정 부분 금리 발표할 때까지는 좀 더 유지하시고요. 단기적으로도 보시면 대부분의 차트들이 61선 부분까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찍었던 증권주들의 저점을 마지노선으로 하는 단기적인 저점에서의 접근 전략은 일단 좀 유효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좀 유지하시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유화학주들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정유주들도 지금 SK이노베이션, SOE 한 1% 정도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이고, 지금 롯데케미칼, LG화학, 하나케미칼 모두 한 3에서 4% 정도 상승권의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유가가 연중 최고 수준으로 또 올라섰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유가가 올라서다 보니까 화학주들의 랠리 같이 정유주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주는 유가의 상승이라든지 하락보다는 오히려 실적이 계속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기대감 상당히 크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롯데케미칼과 오늘 SK이노베이션 강한 모습이고요. LG화학도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죠. 하나케미칼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유가가 반등하면서 태양광 관련 섹터도 강하게 반등을 이어가고 있고 정유화학주들이 시장을 좀 리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약세 를 화학 섹터가 커버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요. IT 섹터가 좀 커버하는 모습들이 좀 어제 강했었는데요. 오늘 좀 소폭 조정입니다만은 화학 섹터들은 일단 실적이라는 부분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최근에 좀 조정을 깊게 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롯데케미칼 기준으로 하면 24만 원 안깨면 계속 유지하시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한 26만 원 부분에 좀 롯데케미칼은 좀 부담이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도 있겠고요. SK이노베이션도 12만 원대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좀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스테 임플란트가 지금 급등세가 나옵니다. 5에서 6% 정도. 다만 윗꼬리는 좀 달려 있는데요. 오늘 치아 관련된 종목군들 뭐 바텍이나 뭐 디오, 메타, 바이오메드 모두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스테 임플란트 쪽으로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도 잡히고 있고요. 자, 이들 종목군들 위쪽으로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오히려 메르스 이후에 뭐 헬스케어 관련 섹터들이 흐름이 좋아지는 것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어제는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강했었습니다만 오늘 오히려 다시 급락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꾸준히 실적으로 좀 기대감을 이어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계속적으로 고점 갱신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장기 보유하셨다라면 한 54,000원 정도가 마지노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오늘 저점권인 58,000원대 부근이 지지선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윗꼬리가 달려있긴 합니다만 신고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 계속적으로 좀 이어진다라는 점에서 일단 실적을 계속적으로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54,000원 기준으로 해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유지하시면서 이격 조정과 상승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일단 좀 가져가 보시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이어서 하락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낙폭 많이 줄였어요. 오늘 변동성 정말 큽니다. 1% 넘게 급락이 나오다가 지금은 1포인트의 하락으로 낙폭을 다 줄여놓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오늘 좀 제약 바이오, 뭐 백신 그동안에 좀 올랐었던 그 종목군들의 변동성을 좀 키운 그 상황인데 이들 종목군들의 전략도 짚어주시죠. 네, 말씀드렸던 대로 절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실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해당 섹터들은 좀 관망하시고요. 오히려 그 종목들 때문에 과도하게 눌렸던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지금 헬스케어 섹터들도 회복하고 있고요. 아까 오스템에서 보셨다시피 그 다음에 지수를 끌어올려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뭐 다음 카카오라든지 컴투스 이런 종목들이 반등에 나서면서 지수를 좀 견인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오늘 결제주 섹터들도 선전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그동안 메르스로 인해서 피해를 본 종목들 위주로 저점에서 반등이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인데요. 일단 해당 종목들 전반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메르스 피해주들을 오히려 좀 반대로 반사적으로 가격 메리트로 좀 접근하시면서 시장을 좀 따라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안 볼 수가 없는 종목 현대차 오늘도 또 밀립니다. 어제 10% 급락 나왔고요. 오늘도 한 2%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도 여전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3일간의 급락, 어제 급락, 오늘도 급락.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현대차를 오히려 20만 원대 이상에서는 계속 비싸다라고 봐왔었지만 지금 13만 원대라면 결코 비싸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가치 따져도 지금 장부가치 이하라고 생각이 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하락을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기회를 좀 보실 수도 있겠고요. 향후 뭐 외국인 투자자나 뭐 기관 투자자를 뭘 대상으로 하는 뭐 여러 가지 뭐 비전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중간 배당도 분명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다시 부각될 수 있겠고요. 하반기로 넘어가면 아반떼가 나오게 되고 있고요. 지금 국내에서는 투싼이 나왔고요. 중국에서는 또 3분기 때 투싼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가 약간 이런 SUV 쪽이 좀 약했었던 부분 때문에 기아차보다 미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반기에 좀 더 보강해 준다라면은 현대차의 실적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또한 지금의 환율을 감안한다라면은 긍정적인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안 좋게만 보지기보다는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그런 좀 타이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희 차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